안녕하세요, 은사자입니다. 지난달 저희 막내 동생과 3박 4일간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가까우면서 먼 나라 일본? 그럼 지금부터 도쿄 여행 시작해볼까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오전 10시 비행기입니다. 에어서울을 탑승했는데요. 저가 비행기 중에서 나름 공간도 넓은 편이어서 2시간 30분 동안 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한국에서 쿨룩이라는 앱을 통해 결제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 왕복 티켓과 도쿄 스이카, IC카드, 그리고 유심카드를 찾았습니다. 이제 도심으로 가기 위해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탑승하러 왔어요. 버스를 타기 전 내 숙소와 가장 가까운 버스역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저희는 도쿄역 부근까지 가는 버스를 선택했어요. 리무진 버스가 좋은 점이 기사분이 승객분들을 위해 수화물을 싣고 내려주셔서 편리하게 이용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지하철을 타고 7정거장 정도 더 이동했어요. 숙소는 니시카사이역에 위치한 루미에르 호텔로 숙소를 잡았어요. 방은 트윈룸으로 잡았어요. 아늑하니 나름 있을 거 다 있는 숙소입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배가 고파 밥을 먹으러 왔어요. 니온바 지역에 위치한 타이메이켄에 도착했습니다. 이 음식점은 80년 이상 맛을 이어오는 장인이 만든 오므라이스라고 하는데요. 도쿄 와서 먹는 첫 끼여서 그런지 맛이 더 꿀맛이었어요. 성수기 때는 웨이팅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비수기 때 방문한 거라 웨이팅 없이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호텔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봤어요. 이것저것 도시락도 많이 있었고 신기한 음료수들도 구경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 후 전날 저희 남매는 밤을 새워서 피곤해 저녁 8시 30분이 좀 넘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밝았어요.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나름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굿모닝. 안녕. 날이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코네를 가기로 했어요. 먼저 니시카사이역에서 신주쿠역까지 갔습니다. 코네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신주쿠역에서 로망스카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코네를 가려면 먼저 하코네 프리패스권을 1인당 한 장씩 구매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망스카 티켓을 구매했어요. 기계로는 당일 티켓만 구입이 가능했어요. 프리패스권 흡사는 50% 할인된 1090엔으로 구매했어요. 시간 맞춰 로망스카가 도착 후 열차 티켓에 적힌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약 1시간 20분 운행 후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하코네 유모토역에서 내려 온천을 즐기기보단 바로 하코네 산악열차에 탑승했어요. 고라행으로 가는 산악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느린 속도로 산을 오르는 기차는 여러 터널을 지났습니다.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달려 해발 541m에 위치한 고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근처 고라공원을 잠시 들렀다 가기로 했어요. 도보로 약 6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공원이었는데요. 참고로 하코네 패스권이 있으면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914년에 개원한 프랑스식 공원인데요. 분수가 있는 연못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이 겨울철이라 아쉽게도 꽃은 못 보았지만 장미가 필 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공원 구경을 마치고 고라역에서 소운잔역으로 향했습니다. 고라역 안에 있는 등산 푸니쿨라에 탑승했어요. 코네 패스권이 있다면 역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운잔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데요. 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케이블카 역시 하코네 패스권이 있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아쿠다니에 도착했어요. 하코네의 머스트, 화라산 지대의 풍경이 보이는 곳인데요. 오아쿠다니는 화산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말인데요. 후지산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보이시나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그런 게 유황입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 후딱 인증사진 찍고 관광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이스크림이랑 달걀을 샀습니다. 기념품 가게 안에 있는 음식점을 발견하고 점심시간도 좀 지나서 저희는 여기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별 기대 없이 들어간 곳이었는데 밥도 맛있고 든든하게 한 끼로 딱 좋았습니다. 오아쿠다니까지 와서 검은 달걀을 사고 싶었는데 문을 닫아서 못 사고 기념품 가게에 있는 훈제 달걀만 사고 돌아왔어요.
저희는 다시 케이블카를 타러 왔어요. 아까 왔었던 방향이 아닌 토켄타이행 방면으로 갔습니다. 토켄타이행 케이블카를 타고 약 20분 정도 가서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바로 하이라이트 유람선을 타러 왔어요. 빠르게 선착장으로 이동했어요. 유람선 역시 하코네 프리패스권을 이용했습니다. 패스권이 없다면 바로 현장에서 티켓 구매도 가능합니다. 유람선 시간대마다 목적지가 다르니 잘 보고 참고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로얄2 하코네 마치행 유람선을 탑승했어요. 중세 유럽 해적선 모양의 유람선인데요. 웅장하죠. 아시호수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가는데 유람선 안에서 호수 주변의 풍경을 만끽하는데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약 25분쯤 달려 하코네 마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어요.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후 하코네 유모토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신주쿠역으로 가야 돼서 신주쿠행 로망스카 티켓을 구매 후 탑승했습니다. 신주쿠역에 도착 후 맛집으로 잘 알려진 우동신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웨이팅이 약 15분 정도 있었는데요. 가게 규모는 적지만 관광객들,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맛집이었어요. 저는 튀김 냉우동, 남동생은 따뜻한 소고기로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의 우동이 아니라 냉우동은 튀김이 바삭바삭 맛있었고 소고기 우동 육수가 맛있었어요. 다 먹고 나와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돈키호테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몇 가지 구매 후 숙소에 돌아와서 씻고 잤습니다. 이제 3일차입니다. 오늘도 조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환상의 나라 디즈니 도착했어요. 짠! 인스타각 포토존입니다. 디즈니 왔다면 필수로 인증 남겨야 하는 곳이죠. 저희는 아쿠아토피아를 시작으로 레이징 스피리츠, 토이스토리 마니아, 타워 오브 테러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많이 탔습니다. 디즈니시에서 점심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다양한 퍼레이드 행사도 있어서 동심을 한 번 더 자극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성인들이 더 좋아하는 공간인 듯 했어요. 다양한 기념품 매장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재밌게 놀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약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신나게 놀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시부야역으로 갔습니다. 맛집으로 잘 알려진 우메가오카 스시노 미도리 시부야점인데요. 생각보다 웨이팅 시간이 짧아서 비교적 빠른 편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참고로 여기는 미리 번호표 기계로 내가 원하는 좌석, 인원수, 방문 포장인지 먹고 가는 건지 체크를 하는 번호표 기계가 있었어요. 이 스시집은 현지인 분들도 많고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다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바 테이블에 앉아 먹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은 후 유명한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를 잠시 보러 왔어요. 하루에도 50만 명이 방문한다는 곳인데요. 건너편 스타벅스가 뷰포인트이거나 혹은 저희가 촬영한 JR 시부야역의 연결 통로도 뷰포인트 장소입니다. 잠깐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감상하고 시부야 메가 돈키호테를 방문했어요. 도착했어요. 찾기가 되게 쉬워요. 자, 지금부터 쇼핑 시작합니다. 이게 장갑처럼 보이지만 발가락 양말이에요. 살 인사템. 전날 방문했던 신주쿠 돈키호테보다 저렴한 곳도 많았습니다. 전날에도 분명 쇼핑을 했는데 메가 돈키호테에서는 더 눈 돌아가서 이것저것 구매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부야역 바로 앞에 있는 하치코 동상도 봤어요. 영화 하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충견 하치 동상인데요. 실제로 동상을 보니까 좀 먹먹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렇게 셋째 날도 마무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벌써 여행 4일차 마지막인데요. 체크아웃과 동시에 호텔 프론트에 짐을 맡긴 후 저희는 일본의 대표적인 오타로드 아키하바라에 도착했습니다. 아키하바라는 전자기기와 애니메이션 등 여러 제품을 취급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가인데요. 거의 마니아층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저희는 여기저기 구경했어요. 인형 뽑기 인형이 확실히 우리나라랑 달라서 보는 재미가 신기했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들려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사실 전 모르는 게 더 많은 캐릭터였는데요. 남동생은 저보다 좀 더 아는 듯 했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키하바라를 구경하고 저희는 하라주쿠역으로 이동했어요. 마지막 날이라 은근히 좀 시간이 촉박해서 빠르게 뷰포인트만 보고 이동했어요.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인데요. 하라주쿠에서 가장 핫한 쇼핑거리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역시 명성답게 이것저것 기념품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후다닥 놀더라도 맛있는 건 놓칠 수 없죠. 원조 크레프 전문점에서 저랑 동생은 각각 한 개씩 크레프를 먹었어요. 취향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고 재료도 풍성해서 함께 먹었는데 식사한 것처럼 배불렀습니다. 간식이라고 하기엔 든든했어요. 크레프를 먹고 좀 더 거리를 구경하고 하라주쿠 다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저것 기념품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화장품 등등 정말 다양하게 구경하고 바구니 열심히 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르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찾고 도쿄 에어시티 터미널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러 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점점 해가 저무는 걸 보면서 떠나려고 하니 시원섭섭했어요. 이렇게 저희 남매의 3박 4일간의 일본 도쿄 여행이 끝났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 더 많이 놀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과 다음에 또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